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되는 게 가장 주된 증상으로 하는 그 야간의 식사장애 증후군을 말합니다. 야식을 먹고 늦게 자기 일수지만 박태진 씨의 기상시간은 아침 6시로 매일 일정한 편이다. 출근 전 마시는 물 한 잔이 그에게는 아침 식사나 다름없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먹고 자니까 거의 보면 일어나서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학년까지. 오전 시간대에는 도통 식욕이 당기지 않는다는 박태진 씨. 아침을 걸렀지만 그로 인한 공복감도 거의 없다. 식욕은 점심때가 돼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점심 식사 역시 굶거나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때우는 정도로 해결한다. 빨리 먹을 때는 한 11시쯤 먹고요. 늦게 먹을 때는 아점식으로. 늦게 먹을 때는 한 2시쯤? 네, 그때쯤 먹어요. 야식을 먹는 대신 아침과 점심을 소식하는 그의 식습관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박태진 씨의 식도와 위벽에서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발견됐다. 상처는 특히 식도 아랫부분에 많았는데 위로 내려간 음식이 위산과 함께 역류해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식도 역류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식도염의 가장 주된 증상 중 하나다. 밤늦게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음식을 먹자마자 금방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되기 훨씬 쉽고요. 또 자는 동안에는 일단 식도로 넘어온 음식이 쉽게 안 내려가니까요. 누워서 주무시니까 중력의 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도 점막하고 위산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도염을 더 잘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을 참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배고프지 않아요? 뭐 먹을래? 춘추야, 뭐 먹을까? 형 뭐 드실래요? 파닭? 파닭? 콜? 파닭? 밤만 되면 배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요.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밤마다 푸짐한 야식 파티를 벌이게 된다는 학생들. 늦은 시간까지 다 같이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야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통의 습관이 되다 보니 야식을 끊기가 더욱 힘든 것도 사실이다. 노력은 해봤죠. 근데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작심삼일이죠, 말 그대로 진짜. 그래도 옆에 룸메들도 있으니까 저 혼자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를 잴 때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막상 또 이 시간이 되면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더군요. 뭐. 저 사람 스티커 사진이잖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야식 메뉴들은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도 높은 편이다. 일찍 자라. 소화가 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야식을 먹은 뒤에는 한두 시간 내에 잠을 청하게 된다. 한 끼 식사를 소화시키는데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볼 때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잠에 드는 것이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면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김성수 씨에게 동위원소를 넣어 만든 음식을 먹게 한 뒤 위에서 배출된 음식물의 양을 살펴보기로 했다. 비교를 위해 먹고 바로 누울 때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로 나눠 검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을 먹은 뒤 바로 누웠을 때는 음식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데 걸린 시간이 활동할 때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위장 운동의 위장 운동성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위나 이쪽
소장 쪽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정체할 수가 있죠. 반면에 식사를 하고 일어서서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이런 소장 쪽으로 음식물을 배출하는, 밀어내는 그런 소화관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또 밤늦게 이루어지는 소화 활동은 잠을 자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밤이 되면 뇌의 송과선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때 야식을 먹으면 위와 장의 운동이 활발해져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루 동안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야식 습관을 유지해온 김성수 씨에게 수면 다원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수면 다원 검사란 하룻밤 동안 잠을 잘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분석해 수면 질환과 장애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다. 평소처럼 야식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든 김성수 씨는 누워서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겨우 수면에 들어갔다. 또 잠에 들어서도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는 등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 N3, 이 깊은 수면이 여기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하고 여기 일부, 몇 분 정도. 그러니까 깊은 수면은 거의 안 잤다라고 그래서. 안 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꾸 깨니까. 잘만 하면 깨고 잘만 하면 깨고 그러니까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 일단 환자가 잠을 자려고 시도한 시간은 전부 372분 중에서 실제로 수면에 들어간 시간은 182분으로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48.9%로 5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 피험자가 야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 다른 수면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밤에 늦은 시간에 과다한 음식을 섭취해서 수면 장애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깨서 자꾸 음식을 먹고 각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 낮 동안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비만이라던가 각종 만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국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야식군과 비야식군으로 나누어서 식생활을 평가해봤는데요. 아침 식사의 횟수가 주 3회 미만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또 주 3회 이상 과식을 하는 경우 모두에서 야식군은 비야식군에 비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식사 패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야식 습관은 우리의 식생활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드는데요. 야식을 먹는 횟수를 줄여나가고 또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생활을 되찾아가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